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 발명 유튜버 해즐리예요. 드디어 PMS 사이트에 인천 IP 나래 지원 사업이 떴습니다. 접수는 2월 14일,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공고예요. 그리고 그 공고 제일 위에 보시면 지원사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신청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IP 나래 사업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IP 바로 지원이라고 하면요. 특허 금액을 바로 지원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IP 바로 지원 사업은 특허 맵이라든지 디자인 맵 같은 되게 심층적인 그런 내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국내 IP 권리화 사업이 특허를 직접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IP 나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달 넘게 약 100일간 전문 변리사님과 전문 컨설턴트님이 함께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 컨설턴트님은 인천 지식재산센터에 있는 컨설턴트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도 해주고요. 경영 분석도 해주고 그 밑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 보통 3가지 정도 선택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물로 또 특허 출원을 해줍니다. 출원비 지원이 되고 물론 자기 부담금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때 시작을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찍 접수를 하시고 접수하시면서 센터에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비대면 상담도 많이 하니까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14일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월 15일로 말씀드렸는데 3월 14일까지 그리고 3월 15일 0시부터 제출 불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기 때문에 2015년 2월 15일 이후 창업자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름에 대략 한 6월 달쯤에 2차 사업 공고가 나옵니다. 그때쯤 대략 2015년 6월 며칠 이후 창업 기업부터 되기 때문에 내가 참여가 만약에 2015년 3월 기업이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에 나오는 2차 공고에서는 신청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연도 사업계획서 그대로 신청서 그대로 넣는 경우 또는 이전 연도 신청서의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불선정 처리되니까 반드시 올해의 양식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자료를 가지고 앞에 설명해 놓은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그 양식을 쓰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새로 나온 양식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순서는 1차 선정, 2차 선정, 수행사 선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사가 특허 법률법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는 없고요. 센터에서 공고를 내면 대략 5개 정도의 특허 법인들이 지원을 하고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개를 비교를 해서 원하시는 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하는 데를 선택하는 데가 만약에 잘 좀 못하거나 이러면 컨설턴트님이 얘기를 해주시긴 해요. 그리고 아는 데를 데리고 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는 변리사 사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는 하지만 안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데는 약간 경쟁, 약간 입찰 개념이라 되게 잘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일간 진행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일간 전문가와 밀착 맞춤형 IP 지식재산 기술
경험 융복합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지원 금액 궁금하실 거예요. 무려 1,7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왜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냐면요. 1,750만 원 더하기 자기부담금 30%가 더 붙어요. 합해보면 약 2,5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그러면 30%를 다 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그 중에 현금이 절반이에요. 15% 정도 되니까 약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 하나 하는데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면 됐던 것 같은데 싸게 하면 그것보다 더 싼 데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200만 원이나 드려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 굉장히 넓게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넓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 내용들 중에 고르게 돼요. 유망기술 도출, 분쟁 예방 전략,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그 다음 밑에 보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업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3개를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개발 사업 같은 거 신청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막 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원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아서 창업 2년차 기업 또는 1, 2년차 기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좋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다고 하면 선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쭉쭉 보면 첨부 파일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첨부 파일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공고문은 위에 있는 공고문이랑 똑같습니다. 같은 거고요. 작성 유의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통합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이에요. 읽어보시면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 활용객서가 있어요. 부침 2와 부침 3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사실 통합신청서는 별 내용이 없고요. 사업계획서 이걸 얼마나 잘 쓰셨나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고 이게 사업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활용계획서는 꼭 아주 정성 들여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혹시 코로나19 피해 기업인 경우에는 추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증빙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기업인 경우에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원사업 공고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공고문하고 똑같아요. 이 파일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부침 1 같은 경우에는 부치밀은 통합신청서 작성 요령인데 읽어보시면 돼요. 기업, 중소기업, 근데 이거 다 읽어보고 하지 마시고 통합신청서를 보면서 번호 있잖아요. 여기 있는 1번 기업명, 기업 유형 이런 거 있죠.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매출 현황이라든지 출원 건수의 기준들, 출원 건수 헷갈리시는 분들 많던데 출원한 특허가 20건 중에 10개 등록이 됐으면 20건 중에 10개 등록이 됐으니까 나는 출원 건수는 10건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20건이 맞습니다. 20건이 맞고요. 그렇게 써달라는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의해서 바로 신청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아까 기업명 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 중에 잘 모르는 게 부치밀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모르는 거 없으실 거예요. 설립 일자라든지 담당자 센터 기존에 받은 거 있는지 이런 사업들이니까 써보시면 그 내용만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점 여부 혹시 있으시면 최대한 채워주세요.
이 가점 여부 중에 지금 해도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식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일주일 안에 공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가점이 있는 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여성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다 공식 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신분증만 내시거나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증만 내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다 거기 보면 뒤에 아까 앞에서 봤던 부치밀의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고, 동의서도 다 체크 이런 필수니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내용 보면 일반 현황 넣는 게 있죠. 이 일반 현황을 보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걸 할 능력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잘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되,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로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는 늘려서 쓰시면 안 됩니다. 출원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재산 인력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겸임 인력 꼭 써주세요. 한 사람이 겸임하면 되잖아요.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겸임 인력 꼭 체크해 주시고, 겸임 인력은 뭘로 확인하냐면 조직도로 확인하니까 조직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이어야 되고요. 직무 발령 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정관 또는 기업 내규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교집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안에 보상제도를 미리 명문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이거 요건이 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왕이면 신청해 두시는 게 나아요.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도 연구소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전담부서가 있어요. 가점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첨부 서류들입니다. 필수 서류들 꼭 해주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는 것 최대한 넣어주셔야 되는데, 재무제표 이런 거는 있는 것만, 창업 1년이 안 됐으면 1년 안 됐다라는 거 확인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가점 여부 증빙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부침 3 파일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활용계획서, 가급적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화 추진 계획 이런 거 있죠. 기업 속에 우리 회사 어떤 회사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보유기술 설명, 여러분들 기술이 최대한 돋보이게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사업화 추진 계획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쓰셨나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사업성이 얼마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 중에 3개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지원해 주세요. 물론 나중에 변경이 가능은 하긴 한데 전체 변경은 안 되고 하나 정도 변경은 되고, 너무 넓다 그러면 3개가 아니라 하나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컨설턴트 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확인을 해주실 거니까 원하시는 거 1순위, 2순위, 3순위로 체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일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2장이라고 해서 2장만 쓰시면 안 돼요. 가급적 자세하게 3장에서 5장 사이로 작성하시면 되고, 내용 말고 상 받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붙여주세요. 뒤로. 이 안에 다 넣으시려고 하지 말고 뒤에 다 차곡차곡 붙여서 추가해 주시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실 때 참고하실 겁니다. 부침 4, 부침 5는 코로나 피해 기업인 경우 관련된 내용을 써달라는 거니까 피해 기업인 경우에 증빙하실 수 있는 거 포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P 나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공고가 아예 나왔기 때문에 2021년 자료를 안 하고 2022년 공고 자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명 유튜버 해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